미니멈 숫자이기 때문에 두 번 제출하게 설정을 한 거지 두 번 제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첫 번째 과제 제출을 하고 나면 점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보고 두 번째 과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실력이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과제는 첫 번째 제출한 과제만 채점할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 과제로 채점을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빈 칸으로 제출한 학생이에요. 첫 번째 과제 열어놓고 실수로 그냥 제출 버튼 누른 거죠. 그런 경우에 첫 번째 과제를 거의 안 풀고 제출한 경우에 두 번째 과제를 첫 번째 과제 제출한 시간부터 1시간 안에 제출을 하면 두 번째 과제로 채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제에서 뭐 실수로 한 문제 안 풀었는데 뭐 이런 건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에 대한 공지사항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컨커런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비슷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데 한 번에 딱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을 시켜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은 절대로 실행을 안 시킨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OS가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OS가 복잡해진 건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얘네들부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를 잘라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메모리에 집어넣고 이 프로그램들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들어있고 ABC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을 또 4개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시킬 때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CPU가 하나든 N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메모리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면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반면에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CPU가 여러 개예요. CPU가 하나일 때는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CPU가 2개, 3개, N개가 있을 때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면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CPU가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이 100개가 있으면 어차피 동시에 실행되는 건 최대 10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90개는 10개의 CPU에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멀티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데 멀티 프로세싱을 할 필요도 없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멀티 프로세싱을 얘기할 때는 한 컴퓨터 안에 CPU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은 각각 하나씩의 CPU를 갖고 있는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얘네들은 각자 자기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한 겹 OS를 더 씌워서 디스트리뷰티드 OS라고 하는데 마치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럼이에요.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프로세스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컴퓨터에서는 또 역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어느 걸 사용하든지 간에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건 A 실행했다, B 실행했다, C 실행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실행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오버래핑은 정말로 동시에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들이 인터리빙 되거나 또는 오버래핑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들을 인터리빙 되고 오버래핑 되는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그냥 놔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돼요.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안 실행시키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딱 혼자 실행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3 더하기 5 하는 거예요. 결과값이 8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실행을 시켰더니 3 더하기 5가 8이 아니라 10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틀렸다는 걸 알아내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0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correctness인데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의 기준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시스템 안에서 다른 프로세스 없이 혼자 실행을 시켰을 때 결과값이에요. 그 결과값이 다른 프로세스랑 같이 실행을 시켜도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실행을 시키면 3 더하기 5가 8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컨커런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터리빙 할 수도 있고 오버래핑 될 수도 있고 여러 프로세스들이 스레드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면 컨커런시라고 하고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코렉트니스를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코렉트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컨커런시 컨트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컨커런시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정확히 돌아가야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더니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실행해서 결과가 3 더하기 5가 10이 나온다? 그럼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컨커런시 컨트롤을 잘 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도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장해 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OS도 결국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OS가 시스템 안에서 여러 OS 프로세스들로 구현이 돼서 이 OS 프로세스끼리도 또 인터리빙하고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OS 코드들은 어차피 또 인터리빙하고 오버래핑 돼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컨커런시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결국 OS도 잘못된 판단을 계속 내리게 되고 결국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커런시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컨커런시 컨트롤이 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비용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CPU를 하나 구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CPU를 10개쯤 구매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CPU가 하나인 시스템보다 CPU가 10개인 시스템이 10배 빠르게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10배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커런시 컨트롤 문제예요. 결국은 아무리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싶어 해도 동시에 그냥 마음대로 실행을 시키면 안 되는 코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OS가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배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커런시 컨트롤을 잘 하는 게 특히 CPU를 많이 가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런 여러 CPU를 갖는 시스템에서 OS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컨커런시 컨트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5주차, 6주차, 7주차, 3주에 걸쳐서 컨커런시 컨트롤 알고리즘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알고리즘들이 좀 복잡합니다. 계속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보다 보면 중간쯤 가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컨커런시 컨트롤 알고리즘들은 OS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킬 때는 3 더하기 5가 8이 됐는데 두 개를 동시에 시키면 3 더하기 5가 1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예제를 하나 지금 보여줄 겁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하는 작업은 굉장히 간단해요. x값을 읽어서 100을 더한 다음에 다시 x에다가 100값을 씁니다. 또 P2는 x값을 읽어서 200을 더한 다음에 다시 x에다가 200이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서 read랑 write는 파일을 읽는 입출력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x값을 읽어서 더하기 100한들 다시 쓸 거고 파일에 그 다음에 P2도 x를 읽어서 200 더하는 다음에 파일에 다시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두 개의 프로세스죠.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리빙, 오버래핑 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코드가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x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감흥이 떨어지니까 이 x가 파일에 있는 내 은행 계좌의 잔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P1은 내가 1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100만 원 더해서 다시 잔액을 100만 원 증가시킨 값을 쓰려는 거고, 그 다음 P2는 내 친구가 나한테 2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잔액을 읽어서 200만 원을 더한 값을 파일에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인터립이 링된 상황이니까 그거 오버래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P1이 x값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x에다 100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더하기 100을 하기 직전에 타임아웃이 됐어요. 타임아웃이 돼서 P2가 CPU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x를 읽어요. 그런데 당연히 얘도 지금 파일을 읽어보면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타임아웃이 돼서 CPU를 P1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100을 더했어요. 값이 200이 되겠죠. 200이 돼서 200이라고 하는 값을 파일에 씁니다. x값이 2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P2가 CPU를 차지합니다. 얘가 200을 더하죠. 200을 더하면 100에다 200 더했으니까 값이 30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0이라고 하는 값을 파일에 씁니다. 그러면 파일에는 이렇게 300이라는 값이 쓰여지게 됩니다. 큰일이 났죠? 원래 10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100만 원 입금하고 200만 원이 되고 내 친구가 200만 원을 입금하면 400만 원이 돼야 돼요.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 계좌에는 3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P1과 P2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인터리브드된 상황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또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400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내 은행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이 어떠한 데이터 값들을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파일뿐만 아니라 공유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읽고 쓰는 순서에 따라서 읽는 순서, 쓰는 순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값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레이스 컨디션. 그러니까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빨리 갔다 뒤로 갔다 하다 보면 끝에 누가 먼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행하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값이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400이 돼요? 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P1에 리드하고 라이트를 1번, 2번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P2에 리드하고 라이트를 3번, 4번 번호를 붙였을 때 실제로 얘네들은 1, 2, 3, 4 실행이 될 수도 있고 1, 3, 2, 4, 1, 3, 4, 2, 3, 4, 1, 2, 3, 1, 2, 4, 3, 1, 4, 2 다 실행 가능합니다. 중간에 언제 타임아웃이 걸리느냐 그 다음에 둘 다 레디 큐에 들어있을 때 누가 먼저 CPU를 잡느냐에 따라서 실행 순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실행 순서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실행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가 실행이 되면 P1이 먼저 100을 읽어서 200을 만든 다음에 쓰고 200을 그 다음에 P2는 200 값을 읽는 거죠. 200을 읽어서 거기다 다시 200을 더해서 400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실행이 되면 400이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1, 3, 2,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300이 쓰여졌죠. 근데 만약에 1, 3, 4, 2 이렇게 실행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쓰여져요? 그때는 200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결과값이 200이 되기도 하고 300이 되기도 하고 400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순서로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때 우리가 이 코드에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한다. 당연히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하는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는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잘 작성을 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게 코드를 만들어서 쓰면 컨커런시 컨트롤을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길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 코드만 보여줬지만 사실은 이 코드는 전체 긴 프로그램 중에 일부일 거예요. 일부. 그럼 전체 프로그램이 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전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이 세 줄의 코드가 P1의 조 세 줄과 P2의 저 세 줄의 코드가 동시에 실행이 돼서 인터리브나 오버래핑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저 코드는 동시에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를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 코드입니다. 일부의 코드인데 이 코드는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랑 같은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세스랑 동시에 실행을 하면 안 되는 코드예요. 이런 코드를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이게 얼핏 보면은 비슷한 용어처럼 들리죠. 다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크리티컬 섹션은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 코드를 얘기합니다. 일부 코드를. 그런데 이 코드가 뭐가 있는 코드예요? 레이스 컨디션이 있는 코드죠. 그렇죠?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 코드인데 이 코드가 레이스 컨디션이 있는 코드예요. 자, 레이스 컨디션은 뭐냐면 그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프로세스의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같이 실행을 시켰을 때 정확한 계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레이스 컨디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행시키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레이스 컨디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레이스 컨디션은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크리티컬 섹션은 그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컨커런시 컨트롤은 뭐예요? 컨커런시 컨트롤은 그런데 내가 그 코드를 그래서 동시에 실행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코드를 잘 작성을 해서 얘네가 동시에 실행되지 않게 해서 절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커런시 컨트롤 해야 되는데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들이 동시에 실행되지 않도록 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프로치고요. 그러다 보면은 코드를 굉장히 복잡하게 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받을 거고요. 세 번째는 OS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세마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OS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일단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어프로치,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어프로치, 그다음 세 번째는 OS의 도움을 받는 어프로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어프로치예요. 코드를 잘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라고 하는 코드를 보여줘요. 글자 그대로 시도예요. 시도인데 다 실패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1번, 2번, 3번, 4번은 다 실패한 시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대로 된, 잘 된 시도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2번, 3번, 4번이. 왜냐면 사실은 이제 컨커런시 컨트롤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나 세마포 같은 OS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뭘 하든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1번, 2번, 3번, 4번 같은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실수들을 보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는지 실수들을 찾아내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공유 변수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할 겁니다. 무슨 가정을 할 거냐면 먼저 이 시스템에는 프로세스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P0랑 P1이라고 하는 두 프로세스만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CPU는 하나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CPU에서 P0랑 P1 두 프로세스가 인터리브드 된 상태로 실행이 될 거고요. 둘 다 크리티컬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 중간에 보면 크리티컬 섹션이 있죠. 저 코드는 동시에 실행을 하면 안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실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섹션 위쪽에 while 문이 한 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아래쪽에 턴 값을 1 또는 0으로 바꾸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 마지막 시도까지, 마지막 최종 알고리즘까지 다 똑같습니다. 개념이. 크리티컬 섹션 위쪽에 있는 코드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저런 장치를 하는 거, 장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위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 크리티컬 섹션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증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크리티컬 섹션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했어요, 코드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다른 사람도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코드를 볼 건데, 여기 보면은 위에 턴이라고 하는 공유 변수가 있어요. 원래 시스템 안에서 메모리는 프로세스 단위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P0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 하면은 이 공간은 다른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P1의 메모리 공간 해도 다른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 안에 일정한 공간을 공유 메모리 공간으로 둬서 여기에 들어있는 변수들은 몇몇의 프로세스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공유 메모리 공간에 둬서 P0랑 P1이 둘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고요. 초기값은 지금 0이라고 했는데 1이든 0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값이나 초기값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뭐 할 거냐면 이 턴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누가 먼저 실행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0이면 P0가 먼저 실행할 수 있고 1이면 P1이 먼저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기 전에 P0는 턴 값이 0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0이 아니면 while문을 계속 도는 거죠. while문을 계속 돌다가 턴 값이 0이 되면 while문을 빠져나옵니다. while문을 빠져나오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다 실행하고 나면 턴 값을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P1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1도 턴 값이 1이 아니면 계속 while문을 돌다가 1이 되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치면 턴 값을 0으로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저 while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while 하고 조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세미콜론 찍혀 있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while문을 빠져나오는데 원래 조건을 만족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조건 확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세미콜론이 찍혀 있는데 자꾸만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while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while의 조건이 true가 되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턴 값을 0으로 만들거나 1로 만들고 이게 while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크리티컬 섹션 진입하기 전에 요 while문 요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요것만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어서 while문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턴 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P0는 Y문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 진행하고 P1은 계속 Y문을 반복할 겁니다. 당연히 이 솔루션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이 됩니다. 또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상호 배제라는 뜻이에요. 상호 배제.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실행되면 안 되는 코드가 서로 동시에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상호 배제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코드는 절대 동시에 실행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턴 값은 지금 공유 메모리 영역에 있고 값이 하나예요. 값이 0이든지 아니면 1이든지 둘 중에 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0일 때는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고 1일 때는 P1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값이 0 또는 1이니까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0인 줄 알고 진입했는데 다른 사람은 1인 줄 알고 진입하고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는데 그러나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지 웨이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죠. 일단 얘네들이 한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이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P0가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턴 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P0가 들어갔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 크리티컬 섹션을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어떤 작업을 할지 모릅니다. 저기에 굉장히 긴 코드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반복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P0가 작업하는 동안 P1은 while 턴이 1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이 코드만 반복할 겁니다. 만약에 누가 CPU를 P0가 CPU를 사용하다가 타임아웃이 걸려요. 그래서 P1이 CPU를 가져갔어요. while문만 계속 반복하겠죠. 그런데 타임아웃 기간 내내 while문만 반복하다 끝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P0가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값이 1로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면 CPU를 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웨이팅 하는 겁니다. 블락이 된 거랑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락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빚이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CPU를 주면 계속 작업을 해요. 턴이 1인지 검사해야 되니까. 계속 작업하니까 빚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웨이팅 하는 거죠. while문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 웨이팅 또는 스핀 웨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두 코드가 마치 둘 다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려고 서로 한 번씩만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크리티컬 섹션의 코드는 저게 프로그램이 전체가 아니죠.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왼편에 있는 P0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에 P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괜찮아요.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상대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상대편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P0가 두 번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오고 턴 값을 1로 만들고 나면 P1은 한 번만 실행하고 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턴 값을 절대 0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턴 값을 0으로 만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P0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한대로. 결국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두 프로세스 중에서 한 프로세스가 fail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반복하는 횟수가 다르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는 영원히 멈춰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블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블락드 상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비지 웨이팅을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사용해서 컨커런스 컨트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래그를 두 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 메모리 영역에 플래그 제로랑 플래그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플래그를 만듭니다. 일단 초기 값은 false로 줬어요. false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생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두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같이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고 있으면 나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는 크리티컬 sek션 코드를 진행할 수 있죠. 상대편이 안 하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고 나서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만듭니다. 나 크리티컬 섹션 진행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는 동안에만 내 플래그가 1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while문을 사용해서 상대편 플래그를 볼 거예요. P0 같은 경우에 플래그 1이 false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거고, P1도 플래그 0이 false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편 플래그가 true면 당연히 while문을 계속 돌죠. 크리티컬 섹션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크리티컬 섹션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내 플래그를 true로 만들어서 작업한다라는 걸 알리고, 저 플래그 값을 보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크리티컬 섹션 작업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편 플래그를 보고 상대편이 작업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플래그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이 지켜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죠. 왜냐하면 제 아래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솔루션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둘이 동시에 진입을 하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첫 줄부터 첫 줄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둘 다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않는다. false인 상태, 초기값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먼저 P0가 상대편 플래그를 봤어요.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while문을 실행하고 상대편이 false니까 while문을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while문 실행하고 while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내 플래그를 true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 플래그를 true라고 만들기 전에 타임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CPU를 뺄게요.
이제 P1은 CPU를 잡았는데 역시 얘도 while문을 실행합니다. 당연히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죠. 아직 true라고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while문 확인하고 상대편이 false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합니다.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막 실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CPU를 P0가 차지했습니다. P0는 아까 작업할 때 while문에서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인 걸 확인했어요. 당연히 다시 while문 반복 안 하죠. 이미 while문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래그가 true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상대편 플래그가 true니까 내가 들어갈 차례라고 생각하고 내 거 true로 해놓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이 코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컨커런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간단하게 위에 있는 두 줄의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그래서 상대편 플래그를 확인하기 전에 내 플래그를 먼저 true라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내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내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 걸 확인을 합니다. 만약 상대편이 true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편이 false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내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요. 네, 이렇게 처음 두 줄을 바꿨는데 지금 이 코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는 코드라고 제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아주 잘 지켜지는 코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죠?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일은 없다. 두 프로세스가 아까 봤던 두 번째 코드에서는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를 보여줬죠. 이런 경우에는 예제만 하나 딱 들면 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실행을 하다 보면 결국 두 프로세스 모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게 된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는 케이스를 찾아내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잘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걸 증명할지. 그러다 보면 뭔가 중간고사 전에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때까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 내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얘기를 씁니다. 특히 내가 답안에 이만큼 빈칸 남겨놓는데 이만큼 길게 써요. 이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내가 보여줄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뭔가를 증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는 모순되는 상황을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0을 true라고 놨을 때, 그렇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플래그 값을 true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를 봤어요. 근데 상대편 플래그가 true면 안 되죠. false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P0는 자기 플래그를 true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진입할 때까지 그 사이에 저 while문을 한참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while문을 굉장히 많이 돌았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자기 플래그를 true로 유지합니다. 중간에 자기 플래그를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얘는 true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P1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P1이 얘도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이 타이밍에 같이 실행한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갈 거예요. 거꾸로 갈 건데 얘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리티컬 섹션 코드 실행하기 전에 플래그 0이 false인 걸 봤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이 false인 거 확인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상대편이 true인 동안에는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쭉 true였기 때문에 얘는 요 전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인 걸 확인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대편 플래그가 true니까 절대로 P1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인 걸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여기서 false인 걸 확인했다는 뜻은 확인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 전에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플래그가 true가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때까지는 F1은 true를 유지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가 false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F1이 계속 true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P0가 어떻게 F1이 false인 걸 확인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는 상황은 없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코드도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얘는 아랫줄에 보시면 데드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데드락은 두 프로세스가 둘 다 뭔가를 기다려요.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부분은 while문밖에 없죠. 얘네들은 뭘 기다리냐면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대편 플래그가 영원히 false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hile문에서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되길 기다리는데 영원히 상대편 플래그는 false가 되지 않는 상황. 금방 보이죠, 눈에? 자, 먼저 얘가 플래그를 true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CPU를 뺄게요. CPU를 가져가서 얘가 플래그를 true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Y문에서 F0를 확인합니다. 상대편 플래그는 true죠. 그러니까 계속 Y문을 돌아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될 때까지 계속 Y문만 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CPU를 뺏깁니다. 그럼 얘도 Y문에서 얘는 상대편이 true인지 확인할 거예요. 상대편 true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Y문만 돌아요. 이제는 CPU를 계속 갖다 줘도 Y문만 돌다가 끝납니다. 절대로 저 Y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웨이팅이 됐는데 Y문을 두면서 웨이팅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Y문의 조건을 바꿔줄 사람이 상대편이에요. 내가 아니라. 근데 상대편도 역시 똑같이 Y문을 두느라고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코드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더 좋은 솔루션을 못 갖고 있고 결국 2번 솔루션과 3번 솔루션과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뭘 사용하나요?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는 3번이 난가요? 아니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2번이 나온가요? 당연히 3번 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이 정확히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이 정확히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OS라고 하면 사실은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프로그램도 제대로 정확히 실행 못하는 OS를 누가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데드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P1이 true로 만들고 P0가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while문을 실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건 true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 걸려서 그 다음에 P1이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만 데드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항상 데드락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10번쯤 실행시키면 한 번 정도 바로 그 타임에 타임아웃이 돼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단 여기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데드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알고리즘들을 OS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데드락 문제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는 좀 더 나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솔루션은 아까 세 번째 솔루션보다는 조금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는 이렇게 한 줄이었는데 좀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뭔가 반복하는 게 좀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먼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플래그를 true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를 봐요. 만약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true인 경우에는 일단 데드락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일단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세팅을 해요. false로 한 번 양보를 하는 겁니다. false가 되면 상대편에서 자기 플래그가 바뀐 걸 보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제 상대편이 무사히 크리티컬 섹션에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든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while문에서 상대편 플래그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일단 들어가겠다 true로 놓고 상대편 걸 봐요. 근데 상대편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보를 하는 겁니다. false로. 양보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는 들어가서 할 일 다 하고 나왔겠지 생각하고 다시 true로 만들고
다시 상대편 걸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편이 폴스가 되면 내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 알고리즘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는지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드락이 없는지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나요? 당연히 지켜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 중간에 플래그를 폴스로 했다가 true로 했다가 false로 했다가 true로 했다가 막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 마지막 순간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는 크리티컬 섹션에 내가 진입을 하는 프로세스는 어쨌든 여기서 몇 번을 내가 다시 바꾸던지 마지막에 자기 플래그가 true고 그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인 걸 보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갑니다. 내 플래그를 true로 하고 상대편이 false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내 거 true로 하고 상대편이 false인 거 확인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true로 한 다음에 상대편이 false인 거 확인하고 들어갈 때까지는 내 플래그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true인 경우지만 그때 내 플래그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역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네 번째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는 세 번째 알고리즘이랑 똑같이 내 거 true, 상대 거 false,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이라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돼요. 데드락은 없나요? 데드락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는 얘가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 그 상태에서 Y문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 Y문을 돌기 시작하면 상대편이 플래그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둘 다 Y문을 돌면 상대편이 플래그를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0%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Y문을 돌기 시작하면 상대 플래그가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니까 저 Y문에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0%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니까 확률이. 그런데 여기서는 좀 크게 돌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돕니다. 그런데 이 도는 과정에서 플래그를 계속 바꿔요. false였다가 true였다가 다시 false였다가 true였다가 당연히 상대편이 false로 바뀌는 순간에 내가 while문을 실행하면 그 while문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false로 바뀌는 순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플래그 1을 false로 하고 다시 플래그 1을 true로 하는 사이에서 딜레이가 있는데 저 딜레이 어디쯤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P0가 상대편이 false인 거 확인하고 크리티컬 섹션 안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드락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라이브 락이라고 불러요. 라이브 락. 그래서 여기 한 줄 한 줄 타임아웃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ue로 만들고 타임아웃 true. 그 다음에 상대편 true. 다시 상대편 true. 그 나 false. 상대편 또 false. 나 딜레이. 상대편 딜레이. 다시 나 true. 상대편 true. 그럼 다시 또 while문 하면 상대편 true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한 줄 한 줄 한 줄 타임아웃이 걸려서 서로 CPU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은 계속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false와 true 사이 딜레이에서 타임아웃이 걸려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라이브락이라고 부르는데 데드락과 라이브락은 좀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확률이 다릅니다. 데드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Y문을 돌기 시작하면 더 Y문이 빠져나올 확률 0%. 이건 제델락입니다. 그러나 라이브락은 일단 Y문을 돌기 시작하는데 빠져나올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 한 줄 타임아웃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얘는 저 Y문을 빠져나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는 저기 딜레이를 줄 때 그렇게 임의의 시간을 딜레이를 주는 게 아니라 뭐 프로세스 ID, 모듈러, 뭐 10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세스마다 딜레이 간격을 다르게 둬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되지 않도록 뭔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더 좋은 솔루션 없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번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 3, 4 중에서 네 번째가 제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죠. 그렇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 네 번째 방식도 완벽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앞에서 봤던 코드랑 다르게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들은 크리티컬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나와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까지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드에는 전체적인 코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크리티컬 섹션이 여기 있고요.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나와서 해야 되는 작업은 여기 두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코드가 프로그램이 크리티컬 섹션만으로 이루어진 코드는 없죠.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긴 프로그램 안에 크리티컬 섹션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부.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알고리즘은 이 프로그램이 크리티컬 섹션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작업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작업을 하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코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일 위에 있는 while문은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0가 크리티컬 섹션, 나머지 섹션, 크리티컬 섹션, 나머지 섹션을 계속 반복하는 코드다 라고 가정을 한 거고 당연히 실제로는 뭐 크리티컬 섹션 한 번만 실행할 수도 있죠. 그렇죠? 두 번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나와서 하는 작업 이 작업들인데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프로세스는 플래그 0과 플래그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턴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턴이라고 하는 값을. 그래서 일단 대충 훑어보면 플래그 0을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으면 true라고 줍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를 봐요. 이것도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달라지는데, 아까는 상대편 플래그가 true면 내 플래그를 일단 false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둬서 만약 턴이 1이면 P0만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부분을 while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플래그를 true로 하고 다시 상대편 플래그를 확인하는 거죠. 반면에 턴 값이 1인 경우에 P1은 상대편 플래그가 true라고 하더라도 턴이 1이니까 if은 안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false로 양보하고 기다리고 다시 true를 하고 하는 이 작업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실행 안 하고 그냥 계속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쪽 while문을 돌면서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턴이 1이니까 상대편은 저 안에서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P1이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네 번째 시도에서 라이브락이 발생하는 이유가 두 사람이 같이 false로 했다가 같이 true로 했다가 같이 false로 했다가 같이 true로 했다가 해서 라이브락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턴 값을 둬서 둘 중에 한 사람만 true로 했다가 false로 했다가 true로 했다가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계속 true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편이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을 나와서는 이제 상대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하면서 턴 값을 상대편한테 넘겨줍니다. 자, 여기서의 턴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도에서 본 턴은 의미가 좀 다르죠. 첫 번째 시도에서의 턴은 다음에 누가 들어갈 차례인지를 지정하는 턴이었어요. 그러니까 0번, 1번, 0번, 1번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야만 했던 거고 자, 여기서 턴은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양보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양보를 하고 한 사람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누가 양보할 차례냐를 나타내는 게 턴 값이에요. 그래서 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정말 지켜지느냐, 그 다음에 데드락은 없는 게 맞느냐, 라이브락도 없는 게 맞느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나요?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알고리즘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막 플래그 값을 false, true로 막 바꾸고 어떻게 하고 뭐 다 하는데 어쨌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사람은 여기서 true로 하고 상대편이 false인 걸 보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했던가 아니면 이 안에서 막 돌다가 true인 걸 보고 true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false인 걸 보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순서는 안 바뀌어요. 내가 중간에 플래그 값을 true하고 false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도 마지막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결국 내 플래그는 true고 상대편이 false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3번, 4번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데드락은 없나요? 데드락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저기 while문에서 바깥쪽 while문에서
여기에서 멈춰 있어야 데드락인데 얘네들은 일단 상대편이 폴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바꿀 겁니다. 자기 플래그를. 자기 플래그를 바꿀 거니까 당연히 상대편 플래그가 바뀔 확률이 있죠. 그래서 데드락은 없습니다. 라이브락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두 사람이 다 자기 플래그를 바꾸면 라이브락이 생기는 거였는데 여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바꿀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 플래그를 절대 안 바꾸고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뮤추얼 익스클루전도 지켜지고 데드락도 없고 라이브락도 발생하지 않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Y문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Y문이 있고 상대편 플래그를 검사하는 안쪽에 턴값을 검사하는 Y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편 플래그가 true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턴이 0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밖에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 Y문을 걸고 있다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안쪽 Y문을 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쪽 Y문을 막 돌다가 턴값이 바뀌어서 안쪽 Y문을 빠져나와서 그런데 바깥쪽 Y문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바깥쪽 Y문을 돌다가 안쪽 Y문을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반대로 안쪽 Y문을 돌다가 바깥쪽 Y문을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생각을 해서 답을 얻어내면 세 번째 질문은 원래 지금 이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공통점으로 내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게 양보를 해준다 라고 얘기해